하면 되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SN이 딱 있어서 눈으로 쳐다봤어. 근데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 뭐만 빼면? 3만 빼면. 그쵸? 그럼 이 친구가 지금 AN을 빨리 만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AN 어떻게 제작할래? 하면 3을 뭐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쳐다보세요. 자, 저 친구 n제곱이었어. 1차로 넘어와야 되니까 얼마라고 써야 돼? 몇 n으로 써야 돼? 2n입니다. 2배 해야 돼. 2n 이렇게 가야 돼.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밑에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걸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 첫째 항은 너 때문에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1은 따로 구합시다. 지금 이 상태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1은 2입니다. 대답하시면 되고요. 얘는 1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친구 계산하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 플러스 1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답하면 17 그게 정답 19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건데 내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데 공부를 살짝 좀 이렇게 깊게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작년에 했던 친구 중에 고3인데 얘 20살이지 이제 20살 된 친구인데 걔가 고3 때 왔단 말이야 학원을. 그리고는 보통 이제 미적 분석을 쭉 하고 정시까지 쭉 같이 했었는데 얘가 한 번 요걸 틀렸던 기억이 있거든. 그럼 뭘 틀린 거냐면 얘를 줬을 때 A1을 따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 나중 돼서 좀 까먹은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일단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최소한 이번 시험까지는. 오케이? 상수 들어있는데 딴짓거리 하시면 안 되겠다 하시고 우리 그대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등비수열 개념 한번 쭉 해봅시다. 등비. 자, 등비수열의 정의를 한번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주희가 대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주희가 대답을 하자. 주희야, 등비수열은 뜻이 뭡니까? 곱하기. 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수열이죠.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A와 R로 표현합니다. A가 계속 얘기하던 대로 초항, 여기서 말하는 R이 비율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레이시오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 뜻일 거고요. 저도 잘은 몰라요. 등비수열은 A랑 R로 표현하겠다. 근데 이 등비수열이 되게 웃긴 게 등차 수열보다는 식 자체는 어려운데 오히려 내 입장에서 공식만 아시면 문제 그냥 풀 수 있어요. 계산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등비수열 마주치면 해야 되는 행동 3개. 일반항이 있고 중항이 있고 마지막으로 합 이렇게 3개. 합 이렇게 해갖고 3개가 있어. 자, 등비수열의 간단한 예시부터 좀 들어보면 등비수열의 예시는 1, 3, 9, 27, 그 다음 81, 243 이렇게 흘러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이 등비수열을 9같이 안 쓰고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3의 세제곱 이렇게. 얘도 3의 몇 제곱? 4제곱. 3의 5제곱 이렇게 썼다 치자고. 너가 첫 번째니까 A1이라고 불러도 되죠. 얘 A2라고 불러도 되지. 이거 A3라고 불러도 되고 A4, A5 뭐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수열을 가져다가 새롭게 만드는 행동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 숫자랑 요 친구는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냅둘게.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저 숫자가 변함에 따라서 진짜 숫자들이 뭐가 변해요? 지수가 변하지. 맞아? 그러니까 없더라도 너가 1이라고, 너가 2라고, 너가 3이라고, 너가 4라고, 너가 5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럼 얘가 1인 이유도 그냥 어떻게 해석되는 게 좋냐면 3의 0제곱이었나 보다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의 번호보다 하나 적은 제곱을 갖고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쭉 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 A의 n번째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3에 대해서 몇 제곱이다? n-1제곱이다.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져다가 일반항은 AN이라고 쓸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 나야 되는 게 첫 번째 항이 얘는 운이 좋게도 1이었어. 맞아? 근데 우린 첫 번째가 A이기 때문에 A라고 쓰고 나서 아래 n-1제곱 여기까지 붙이시면 일반항이 완성입니다. 등비수열은 A 아래 n-1제곱. 오케이? 등차랑 비슷하게 여기 빨간색 식을 따로 써야 되나 생각해보면 얘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등 비중앙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생각보다 그냥 당연한 거거든. 등차 수열을 할 때 등차 중앙은 두 놈의 합이 가운데 두 배잖아. 등차라는 건 차이가 같다는 얘기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 놈을 더할 때 차이 자체가 더하고 빼는 거니까 두 놈을 더할 때 가운데가 두 배다 이 얘기였는데 등비 같은 경우에 애초에 곱하기 하는 얘기지. 그럼 얘도 쓸 때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면 A에 n-r에다가 A에 n 플러스 r을 곱하면 그거는 가운데에 대해서 제곱이다 라고 쓰는 게 기본입니다. 오케이? 이걸 갖고 우리는 등, 비, 중앙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등비수열의 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비수열의 합 SN은 식이 어떻게 나와요? 하면 r-1분의 A에 R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리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걸 많이 했거든. 막 빨간색 내용도 있고 막 그림 그려놓고 막 여러 관계를 보여줬잖아. 등비수열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등비수열 그런 거 안 해. 얘는 함수로 해석하기엔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목표 자체에 빠져 있어요. 우린 저식들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거 분모의 부호를 바꿔서 1-r이라고 쓰면 분자도 부호를 바꿔서 a의 1-r의 n제곱이라 써도 괜찮거든요. 상황은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둘 거고 물어볼게. 똑같은 식을 두 개나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편하자고거든요. 여기 있는 공비 r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첫 번째랑 두 번째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갈라서 쓰는 게 편할까? 하면 유나는 답을 알아요. 그렇지? 그럼 지우한테 물어볼게. 몰라요? 정원이? 찍어도 돼? 알았어. 그럼 유나가 알려줄래?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요. 왜 그러냐면 그냥 상관은 없어. 똑같이 다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2분의 1 같은 거 넣으면 분모가 음수가 되죠. 그런 게 싫어서 보통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쓰는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비수열의 합 이 정도 해놓고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 옆에서 다른 연습을 할 거거든. 이건 수열 내용이 아니야. 등비수열을 문제를 풀려면 이 친구는 사실 지수함수의 내용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3에 n 플러스 1 빼기 3에 n 같은 걸 계산해야 될 때가 종종 생겨요. 그럼 요걸 계산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이 어색하다면 써놔야 돼. 3의 n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빼기 3의 n제곱인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죠. 오케이?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 뭐 할 거니까 더할 거니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거야. 순서를 조금 바꿔놓으면 3을 앞에 먼저 쓰고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써져 있는 요 3의 n제곱이란 친구를 하나의 문자로 보면 식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3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 계산하면 몇 a? 2a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a가 누구였으니까 3의 n이었으니까 이 친구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내가 2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바로 쓸 거예요. 보통 이런 계산을 할 건데 최대한 이런 중간까지 다 지우라고. 오케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요 정도 왔다가 이렇게 빼는 거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연습들이 돼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칠판에다가 2개 정도 써볼 테니까 잠깐 한번 계산을 좀 해봐. 요거 첫 번째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산해봐 지금. 시간 한 1분만 주고 계산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제대로 처리하는 걸 좀 할게. 본인이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스스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게 편할 거야. 알지는? 여기 3개잖아. 여기가 3이 그러면 그게 2 세제곱 얼마야? 8. 그럼 이제 2의 n제곱 8 이렇게 되겠지. 거기 이런 거 정리해서 해봐.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이걸 안 짚어주니까 애들이 막 모르더라고. 저번에 광주고 수업하는데 요거 하는데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 얘네한테. 이렇게 쭉 갔단 말이야. 알아들었니? 했더니 막 당연하죠 당연하죠.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해. 했더니 쌤 저 근데요 저걸 했더니 왜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도 이해 못한 사람이거든. 자, 같이 한번 볼게. 못하시는 건 괜찮은데 문제 풀다 종종 나왔을 때 이걸 연습을 좀 해봐야 돼. 너는 일단 쪼개는 거 천천히 한번 해볼게. 2의 n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빼기 2의 n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요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숫자로서 표현을 하면 2의 n제곱 곱하기 8 빼기 2의 n제곱 곱하기 2죠. 그럼 내가 익숙한 대로 표현을 하려면 위치를 바꿔서 8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이겠죠. 자 이제는 요거 뭐 치환하는 좀 귀찮이. 요 친구들은 같은 거니까 8에서 2를 빼는 거면 몇 a?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2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네요. 요 연산이 일단 돼야 된다.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2의 n제곱이 있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에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제곱은 결국에 뭐 하는 거였지? 역수치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럼 얘가 숫자로 계산이 되면 2의 n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4잖아. 거기에 역수치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얼마? 2의 n제곱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 뭐 순서 이렇게 좀 써볼까? 4분의 1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 쓰면 얘가 하는 얘기는 결국에 4분의 1에서 1을 빼는 거죠. 계산은 마이너스 4분의 3, 2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이제 두 가지를 좀 측정을 해야 돼. 지금 내가 다 쭉 봤을 때 둘 다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첫 번째 건 잘했는데 두 번째가 많이 힘들었다 하시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계산하는 게 조금 아직 어색한 상태거나 아니면 분수 계산이 안 되는 걸 텐데
뭐 둘 중에 뭘지 모르겠네. 그런 상황일 거고,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이렇게 쪼개두는 행동 자체가 혹시나 너무 어색하거나 어려우시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 지수 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다른 걸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연산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등비 수열의 합을 할 때 나오는 연산들인데, 지금 여기 있는 꼴을 보면 애초에 분수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공비 R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번분수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예를 그냥 이렇게 좀 들어볼게. A가 그냥 귀찮으니까 3으로 치고 R을 2분의 1로 치고 N이라는 친구를 뭐 한 5 정도로 치잖아. 그럼 그런 상태에서 S5를 구해라 하는 등비수열을 계산하잖아.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 그냥 R이 1보다 작죠? 나는 웬만해서 빼서 양수 만들고 싶으니까 1에서 2분의 1을 일단 뺍니다. 1-R분의 초항 A에 1-R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가 계산을 해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좀 갑시다. 원래 제대로 된 계산은 이거거든요. 분모 계산하면 분모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 다음 분자는 3에다가 이 친구 통분하면 봐봐. 이렇게 써줘야 돼. 2의 5개분의 1로 써도 되고, 그렇지? 얘가 통분이 되면 얘가 2의 5개분의 2의 5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이 친구가 2의 5개분의 2의 5개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친구가 결국에는 번분수 계산을 처리를 하면 얘가 요 상태에 곱하기 3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곱하면 2의 5제곱, 끝으로 곱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질 거거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이 정도로 좀 약속을 합시다. 얘가 이렇게 있잖아. 일단 제일 처음으로 했으면 좋겠는 건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를 곱하는 게 좋겠죠? 그럼 분모 전체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 2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니까 분모가 죽었어요. 그럼 분자에도 얼마 곱해줘야 돼? 그렇지. 여기에 2를 곱했으면 여기도 2를 곱해줄 거고, 결국에 6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전체에 5제곱 요 정도까지 써놔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거 통분하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이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하고 계산 좀 해서 6, 그 다음 1, 2에 5개, 2 5개 빼기 1. 약분할 거 약분 좀 하면 5개 하나 날라가면서 앞에 3 남고 분모에 2분의 4 남고, 여기가 요거 계산하면 31이거든요. 31 요 정도 되다 보니까 최종 정답은 뭐 16분의 여기 93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앞으로 등비수열 할 때 계산이 어렵다라는 건 이런 얘기거든요. 요 두 가지 계산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등비수열은 개념이 생각보다 어때요? 되게 짧아요. 더 이상 해줄 말이 크게 없고, 굳이 언급할 게 더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합시다. 또 해주고 싶은 게 있나? 아니, 없어요. 일단 이렇게 갈게.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실수로 이 문제 만들 때 원리합계를 넣어버렸거든요. 여기 등비수열을 합에 활용해서 원리합계를 넣어버렸는데, 내가 문제 보이면 일단 빼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들어가, 니네 원리합계가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얘기를 해줄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거든. 특히 본인 초월고가 너밖에 없어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딱 들었는데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치는 그런 돈놀이하는 문제들 있죠. 그거를 한 번이라도 배우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케이? 얘는 약간 뉘앙스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를 제대로 하고 풀면 딱 1시간만 수업을 하시면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시간을 쏟기가 아까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등비수열 조금만 풀어보자. 49번 볼게요. 이제 등비수열을 풀 건데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지금 공식 좀 방금 배웠기 때문에 못 외웠을 거라서 공식을 써보면 어디 갔니?
여기는 B, B 등비수열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는 A랑 R 두 개에 집중하자 그랬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은 워낙 좀 쓸만한 스킬들이 많아서 A랑 D를 많이 분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등비수열은 많이 이렇게 좀 펼쳐놔요. 그렇게 되고 일반항 식구도 3개 쓰고 갈게. 일반항 어떻게 써져? 방금 배운 건지 A에는 A에 R에 n-1제곱이다. 이거 맞죠? 자, 두 번째 중항은 어떻게 써져요? 이거 한글로 쓸까? 두 놈의 곱이 있죠. 그거는 누구 제곱? 가운데를 제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3번 합. 합은 뭐예요? SN은 R-1분의 A의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얘를 풀 거야. 그러면 너는 초항하고도 공비를 몇 번 곱한 친구일까? 이거 등차수를 바꿔서 볼까? 만약에 얘가 등차면 A 플러스 몇 D예요? 1D죠. 얘가 등차면 A 플러스, 이거 쓰지 마. A 플러스 몇 D야? 2D겠죠.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그럼 얘는 A 곱하기 R이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AR이 6입니다. 여기부터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A3는 AR의 제곱이 얼마야? 12인 거죠. 맞아요? 그럼 다시 내용은 똑같아. 문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식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연립하면 끝나겠죠. 연립을 할 건데 가락법 같은 건 당연히 안 될 거고 대입법 쓰는 게 기본일 거거든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보통 얘를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죠. AR 곱하기 R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때 있는 AR이 얼마예요? 6이니까 요식은 6R 그게 얼마? 12 그러니까 R이 얼마야?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가 얼마인 걸 얻을 수 있어요? 3인 걸 얻을 수 있어요. 연습할 겸 A는 쓰기는 해볼게. A에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우리? 초항 얼마? 3 곱하기 공비 얼마야? 2에 지수에 뭐 붙이면 돼요? n-1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고 사실 지금 문제는 어차피 A7을 물어봤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R의 몇 제곱? 6제곱 요 꼴이란 말이야. 맞아요? A가 얼마야? 3이고 R이 얼마야? 2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3 곱하기 2의 6제곱 얼마? 2의 6제곱 얼마야? 참나 64겠죠? 이거 얼마예요? 192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이게 이렇게 두 명만 있을 땐 그래도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줬거든. 근데 이제 안 해주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 푸는구나. 등비수열 느낌이 조금 더 뭐가 있다고요? A랑 R을 더 많이 펼쳐서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좀 어렵고 문제 풀다 보면 특이한 지점들이 몇 개 생기거든. 자, 52번 볼게요. 사실 일반항이라서 안 풀어줘도 되기는 하는데 특이한 지점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보자면 얘네들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둘 다 한번 고민을 해볼게. 사실 얘는 해석이 되죠. 첫 번째는 얘를 본인이 편한 대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과 13 두 녀석을 곱했지. 두 놈의 곱은 누구의 제곱? 가운데 제곱. 1과 13의 가운데 어떻게 찾아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절반하면 얼마야? 7이죠. 1이랑 13 더하면 14니까 절반하면 7. 그래서 얘가 쉽게 쓰고 싶으면 A7의 얼마? 제곱이고 그게 얼마다? 64다라고 써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A7은 결국에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쌤 근데 저는요 저런 생각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살고 싶어요 하면 A1은 A죠. 맞아요? A13은 A 곱하기 R이 몇 개? 12개지. 그럼 이 친구는 계산을 하면 A가 2개고 R이 12개죠. 그럼 얘는 A, R의 6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지.
그게 64인 거니까 A 아래 6제곱은 얼마야? 8이야.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얘가 A 아래 6제곱인 거 맞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등비중앙을 써라. 이 친구 그러면 A 아래 6제곱이 얼마다? 8이다라는 식 하나를 얻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이게 등비수열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등차 수열은 결국에 모든 항을 더하기로 연결하다 보니까 더하거나 빼서 이제 정리가 됐었죠. 근데 얘네는 곱하기로 연결이다 보니까 더하거나 빼면 정리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해보면 A2는 A 곱하기 R이죠. A5는 A 곱하기 R이 몇 개예요? 이거 얘가 5야. 공비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겠지? 맞아? 요렇게 식이 써질 거고 약분할 거 약분하면 R의 세제곱이 얼마다? 2다 라고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등비수열에서 팁을 드리자면 얘를 만족하는 R을 찾아야 된다 치자.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2가 되거든요. 근데 니네가 이런 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 맞아? 필요하면 가시고 요 정도 나왔으면 멈추세요 그냥. 오케이? 야 그럼 문제에서 이제 요 친구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 전체 몇 제곱으로 보면 돼? 2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결론이 얼마? 8이다. 아 그니까 A 곱하기 R 세제곱이 얼마예요? 2니까 결론은 4겠죠? 4가 8이고 결국엔 A는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죠? 미안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A가 2인 상태에서 문제가 물어본 게 뭡니까? A 곱하기 R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A 얼마야? 2. R 세제곱 얼마야? 2.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풀 때 뭘 많이 한다? 펼치는 걸 굉장히 많이 할 거고 너가 원하는 정보 얻으려면 보통은 나눕니다. 식에서 나누기를 안 줘도 네가 필요하면 나누면 돼. 오케이? 그렇군. 넘어가도록 하고요. 항사의 관계 주어진 500 아니 이거 뭐냐? 53번 좀 보자. 갑자기 엄청 졸리네. 너네 졸리니? 네. 졸려? 네. 넌 졸리지? 아니 내 생각에 너네 둘이 좀 졸려서 내가 더 졸린 것 같아. 자 일단 해볼게.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근데 등비수열에서 양수 조건 나오는 걸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공비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계속 곱하면 부호가 뒤집힐 거 아니야. 등비수열은 부호가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면 그러면 뭐 R도 0보다 크구나 이 정도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3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R의 제곱 그게 12야. 그렇구나 하시고 이 친구 어떻게 쓰면 돼요? A R의 몇 제곱? 7제곱 그게 9분의 1 곱하기 A의 R의 몇 제곱? 5제곱. 날릴 거 날리면 좌변에 R 몇 개 남아요? 2개 남고 그게 9분의 1이겠죠. 그럼 당연한 건데 공비 R은 얼마? 3분의 1인 거야. 왜? 모든 항이 양수라서 R은 0보다 커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R이라는 공비가 3분의 1인 걸 알았으면 집어넣으시고요. 그럼 여기서 식이 뭐가 나와야 돼요? A 곱하기 9분의 1은 얼마? 12다. 그러니까 A는 얼마야? 엄청 큰 거네. 뭐 그렇게 되겠죠. 계산 좀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원래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A 곱하기 R의 몇 제곱? 5제곱이지. 맞아? 그럼 A를 구해서 집어넣고 R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A 구하면 계산이 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 정도 봐도 되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에 A 곱하기 R의 제곱이 있었다 치고 그리고 나서도 R의 세제곱이 더 있는 꼴이겠지. 맞아요? 그럼 A R의 제곱이 얼마야? 이게 얼마야 이게? 이게 12겠죠. 얘가 12고 곱하기 R을 세제곱한데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27분의 1이겠죠. 27분의 1이야. 이렇게 두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9분의 얼마? 4. 그게 내가 찾고 있는 정답이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오케이? 내가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이런 친구가 좀 표현하기 귀찮으면 못 알아들으면 해주겠는데 귀찮으면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너는 A3에서 몇 번 더 간 거야? 3번 더 간 거지. 3이었던 게 6이 되려면 3번이니까 이렇게 곱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이런 표현들을 했을 때 알아들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였군. 당연한 건데 뭐 A를 그냥 12 곱하기 9로 두고 대입하셔도 상관없었어요.
넘어갈게. 주의 안 어렵지 지금? 너무 쉽니 혹시? 그건 또 아니야? 그래 알았어. 이거는 너네가 풀어. 자 57번 봅시다. 자,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이 있어요. 그럼 AN부터 제작합시다. AN은 어떻게 쓰면 되니? 초항 얼마? 4니까 4. 그 다음 공비 얼마? 3. 지수는 n-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너가 뭐보다? 1000보다 커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면 3에 n-1제곱만 남겨보고 4를 넘겨봅시다. 이거 절반으로 쪼개면 500이죠? 절반 또 쪼개면 250이니까 얘가 250을 넘겼으면 좋겠단 말이지. 맞아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친구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3의 4제곱이 얼마야? 81이지. 3의 5제곱이 얼마야? 243이거든요. 3의 6제곱까지 좀 외워놔. 729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전체가 만약에 5제곱이면 243이겠죠. 넘겨요, 못 넘겨요? 못 넘기죠. 얘가 몇 제곱이어야 된다는 거야? 6제곱 729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가 6제곱이 되려면 n은 얼마여야 돼? 7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은 얼마다? 7이다 대답을 하면 되고요. n이 7이면 된다 했으니까 n이 7이란 얘기는 a7 요 말이랑 똑같겠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거고 나머지 마찬가지니까 본인들이 풀 건데 나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항 정보 2개 주면 AN 만들 수 있어요? 방금 했던 건데 잘 모르나? 이런 거 하나만 해볼까? 다른 거? 그냥 다른 거야 아예. A2가 뭘로 할까? 어렵네. 3으로 할게요. A5 3 싫은데 하자. 24 이렇게 갈게. 요거 AN 좀 찾아볼래? 지금 하나도 못하겠다 하시면 빨리 A랑 R로 펼쳐놓고 구경 좀 하셔야 돼요. 또 팁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더하고 빼서 만든다 했는데 등비수열은 분수로 표현해서 많이들 푼다 그랬다. 이런 내가 욕심이 과했다.
답해버렸구나.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등비수열 얘를 연습을 계속 시킬걸. 너무 빨리 나갔다. 얘가 a 곱하기 r이죠. 그게 얼마야? 3이야. 이건 좀 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거 a 곱하기 r의 몇 제곱? 4제곱이 24. 요거까지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좀 해야 돼. 오케이? 방금 배웠으니까 뭐 어색할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이렇게 했다고 치면 문제를 풀 거면 등비수열은 분수로 많이 나타낸단 말이야. 분수로 많이 나타내보면 이게 되게 편해지거든요. AR의 4제곱은 24고 AR은 3이잖아. 한 번에 이렇게 분수처럼 표현을 하면 요거 약분이 싹 되고 R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맞아요? 약분되면 얼마 남아요? 8. 둘이 같은 상황이란 거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R이 얼마야? 2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R이 2인 걸 알았으면 A는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A에는 2분의 3의 2에 n-1 그렇죠. 초항, 공비, n-1제곱 이렇게 쓰는 거 맞겠지? 너가 초항, 공비,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풀이였었던 건데 아무래도 뭐 방금 배우다 보니까 익히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쉬웠니?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59번까지 풀 수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59번까지 풀 수 있다. 마지막으로 60번 해갖고 어디야? 62번까지 풀어오는 걸 목표로 하고 60번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수열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에다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었고 문제 이렇게 풀자 했죠. 숫자를 끼워 넣어서 만들 거면 첫 번째 친구를 가져다 A1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A 얼마라고? 제로라고 부르자고. 오케이? 얘는 얼마라 부르자고? A 5 이렇게 부르자고. 일단 그렇게 불러놓고 얘네들에 대한 AN을 제작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A 제로가 2야. 그치? A5가 마이너스 486이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보통 얘가 1이면 얘가 A고 얘가 AR이고 이렇게 갔잖아.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나는 처음을 이제 누구로 볼 거야? 얘로 볼 거지. 맞아요? 그러면 A 제로를 A라고 쓰고 그게 2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A의 5제곱은 AR의 몇 제곱이야? 하면 뭐라고? 4야 5야? 4. 원래는 4야. 원래는 4야. 왜? 너가 갖고 있는 숫자 5니까 하나를 줄이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뛰어 올라간 친구가 되겠지. 그러니까 AR의 몇 제곱이 돼야 돼? 5제곱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였으면 이런 게 없었으면 A5가 첫 번째를 너로 보니까 몇 번만 뛰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뛸 건데 처음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5개가 돼야 돼요. 이해하니? 그래. 이게 이해돼서 그냥 다른 얘기 되면 맞춰봐. 1부터 5까지 숫자 몇 개예요? 5개, 그치? 1부터 13까지 숫자 몇 개야? 13개. 0부터 13까지 숫자 몇 개야? 14개야. 0부터 12까지 숫자 몇 개야? 13개.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0이 없었는데 0을 끼면서 하나 늘어나 버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럼 AR을 몇 제곱? 5제곱. 그게 얼마? 마이너스 486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 똑같이 A라고 쓰고 그 2라고 써봐. 나눠봐 이렇게. 그러면 우변이 얼마 나와요? 좌변은 R 5제곱 나오죠? 우변은 얼마? 마이너스 243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쓰고 나니까 좀 보인다. 243은 누구의 다섯 제곱이야? 3이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네. 아, 공비 R이 얼마였겠다? 3이었겠다. 오케이? 그런 상황이었군. 그럼 문제가 궁금했던 A2라는 친구는 지금 기준으로 AR의 제곱이죠. A4라는 친구는 지금 기준으로 AR의 4제곱이고 넣을 거 넣으면 2 곱하기 얼마? 9. 2 곱하기 얼마? 81이야. 왜 이렇게 크냐? 18에다가 162가 되고 둘이 합치면 얼마? 180. 그게 내가 찾고 있던 답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등비수열은 꼭 좀 계산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뭐 따로 제가 해드릴 만한 방법이 없어갖고 자, 차근차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운 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우리가 항상 수요일만 되면 까먹죠. 네. 내가 칠판에서 언급을 조금 해볼게. 몇 시에 끝나요? 6시 10분입니다 수요일은. 오늘 수요일이구나. 생각을 해봐. 우리 지난 시간에 결국 1차 함수 배웠어요.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1차 함수의 특징이 뭐였냐면 y는 뭐 fx라는 함수가 있을 건데 그 fx를 구경을 했더니 얘가 결국엔 ax 플러스 b라는 꼴로 써지는 거였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봤던 내용은 결국에 절편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문제 풀이는 안 했었고 식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자, x 절편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 y 절편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절편이 무슨 뜻입니까? 0? 마이는 0. 여기- 만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만난다는 뜻보다는 x축을 자르고 있잖아. 맞아? 잘라버렸기 때문에 얘가 절편이 되고요. x축을 자르는 걸 무슨 절편? x절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x절편이라고 부르면 얘가 y 값이 얼마다? y 값이 0이다 이렇게 봤고 y절편 x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봤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또 중요했던 거 기울기가 따로 존재를 했어요. 기울기의 정의가 기억나나요? 네. 기울기 정의가 어떻게 돼? 분모가 뭐? 분모는 x 증가량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봤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울기라고 표현을 할 거야. 네. 오케이? 야, 일단 의미는 그랬었고 그럼 지금 써져 있는 식을 요약을 해보면 y는 ax 플러스 b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a가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a가 기울기 b가 뭐야? 기울기. 아니야. 알았는데. 아니 그 X 안 돼? 절편. 절편은 맞아. 무슨 절편? X 절편. y절편. Y 절편. 이게 왜 그러냐면은 y절편이면 x에 0 집어넣는 순간 앞에가 죽어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b는 y절편이야. 이렇게 두 개를 배웠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할 거면 들으면서 빨리빨리 필기해. 315번 풀이를 바로 해볼게. 1차 함수가 존재하는데 너의 x절편, y절편, 기울기 세 가지를 전부 다 뭐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천천히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집중은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x절편 구한다라는 건 누구에게 0을 집어넣는다? Y. y에게 0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 0은 마이너스 3분의 5 x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식을 쓰고 어쩌라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x가 궁금한 거야.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x가 궁금해서 이항을 시키면 3분의 5 x는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x를 찾으려면 x는 마이너스 5에게 곱하기 얼마? 5분의 3을 해주면 될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약분할 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3 그게 내가 찾고 있던 무슨 절편? x절편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서 네가 찾고 있던 a라는 친구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y절편 보재요.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자? 0 집어넣자. y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요 값을 가져다 뭐라 부른다? y절편이라 부른다. 네가 찾고 있던 b는 마이너스 5입니다. 쓰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기울기 한번 볼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는 식이 써져 있었을 때 누가 돼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5 그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를 거고 걔를 C라고 부르는 거야. 결국에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A, B, C 세 개를 뭐 하는 거? 곱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친구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5가 정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남은 문제들 마찬가지니까 본인들이 푸시고 자, 321번 봅시다. 이번에는 식을 준 게 아니라 그래프를 줬어.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정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가 이 식을 보고 1차 함수를 만들어도 되긴 한데 귀찮단 말이야. 원하는 게 뭐냐면 x절편, y절편, 기울기 요거 세 개죠. 그럼 눈으로 봤을 때 봐봐.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5점? 맞아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니까 x절편을 마이너스 5라고 부를 거야. 거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y절편을 n이라고 부른다. 그럼 얼마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울기를 봐야 되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을 한다고 칠 건데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구경을 좀 해볼게. x축 방향으로 파란색만큼 이동하는 거 맞아요? 잠시만요. 다 했어요? 요은하에 요은하. 내가 수정 한번 해서 그걸 알려줄게. 예쁘다. 봤어요. 오케이, 너도 내가 채점해서 금요일 알려줄게. 자, 그러면 빨간색 점에서 빨간색 점으로 갈 때 x축 방향으로는 파란색만큼 가죠. y축 방향으로는 여기 있는 노란색만큼 가겠지. 이 말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이동을 할 때 그 약간 이거 뭐냐 이거 뭐지? 키보드에서 이거 방향키? 방향키로 생각을 하면 오른쪽 방향키를 파란색만큼 눌렀다가 아래쪽 방향키를 노란색만큼 눌러야 되겠죠? 요 파란색 길이가 얼마야? 몰라요? 마이너스 5? 길이. 그렇지. 마이너스 5였던 게 0까지 가는 거니까 길이는 5가 되고요. 마찬가지 얘기야. 그러면 이 순간에 있었던 요 높이 있잖아. 이 높이는 y가 0이었죠. 0이었던 친구가 얼만큼 내려갔어요? 3만큼 내려갔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 오케이? 이렇게 써도 돼. 3이라고 써 그러면. 왜 마이너스 3? 마 3이든 3이든 상관없는데 봐봐. 이거는 이해를 하고 하자. 3만큼 감소했죠. 랑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고 말해도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니?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을 쓰지 3을 쓰지? 그러니까 계산만 똑바로 하면 돼. 봐봐. 3만큼 감소했다 랑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는 같은 말이거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3으로 쓰시면 3으로 쓰시고 대신에 이제 기울기 계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x가 얼만큼 늘어났어요? 3. x. 5. x는 5만큼 늘어났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x는 5만큼 증가했다. y는 얼만큼 감소했어? 3만큼 감소했어. 감소를 표현하려면 부호를 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고 있던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구나 라고 쓸 수 있고 결국에 정답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a 자리에 넣고 b 자리에 넣고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이제 계산만 해줄게.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40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4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보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23번 볼래요? 제가 1차함수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일부러 차근차근 보는 거야. 1차함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절편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문제랑 조금 다른 게 아까는 여기가 얼마인지를 써줬죠? 맞아요?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려줬지 아까는. 근데 지금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 점 하나밖에 없지. 이 점은 몇 컴마 몇이야? 2,1이야 1,2야? 1,2. 오케이 1,2야.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라서 1,2 이렇게. 자 그럼 얘가 1,2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가지고 있는 함수식이 있잖아. 얘가 말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1,2라는 친구가 무슨 의미냐. 지금 이 함수에다가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뭐다? 2가 나온다 이 얘기야. 입력을 1을 했더니 결과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x에 1 집어넣었더니 y가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러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2라는 결과는 말이야 언제 나오는 거냐면 a 곱하기 x였는데 그 자리에 1을 대입하고 플러스 4까지 해줬을 때 나온다더라 이 말이겠죠. 그럼 이 친구 계산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결국엔 a입니다 라고 찾아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면 식이 다시 어떻게 바뀌어야 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y절편을 빨리 좀 찾자. 뒤에 혼자 있는 친구 누구야? 4. 그러니까 y절편 얼마야? 4야? 이렇게 바로 찾고. 자 그 다음 x절편 찾으려면 누구에게 0 집어넣어야 돼요? y에게 0 집어넣어야 돼.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그러니까 2x는 얼마야? 4야. 그러니까 x는 얼마야? 2야. 이렇게 찾아줘서 너가 2야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x절편 2, y절편 4, 2랑 4 두 개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방금 했던 내용 되게 중요해. 이 점 무슨 점이야? 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 점을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로 a를 찾고 시작한 겁니다. 자 남은 내용 마찬가지고. 자 요것도 한 번만 보고 가자. 324번 봅시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1차 함수 그래프의 y절편과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라 했어요. 그러면 자 봐봐. 기억의 y절편 니네가 구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 니은의 기울기 좀 구하자. 누구? 요 빨간색 함수 있죠? 기억의 y절편이 뭔데요? 기억의 y절편 뭐야? y축과 여기서 만나죠? 네. 얼마야 저거? 맞아. 끝? 이 얘기야. 네. 이건 안 어려운데 이 얘기는 안 어려운데 그렇지? 기억 요 친구 y절편 여기 마삼 이건 안 어려운데 빨간색 기울기 어떻게 찾을래? 잘. 잘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래? 내가 하나 알려줄게. 빨간색 선 중에 정확한 점들을 2개를 잡아야 돼. 점을 몇 개 잡아야 된다고? 2개. 봐봐. 예를 들어 요 점 있잖아. 이거 몇 컴마 몇이야? 0,1이겠죠.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점 이거 몇 컴마 몇이야? 1,3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점이 2개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기울기 찾겠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는 거죠. 야 0이었던 x가 1만큼 간다는 건 얼만큼 증가한 거야? 1만큼 증가했고 1이었던 y가 3만큼 증가한다는 건 얼만큼 증가한 거야? 2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친구 계산하면 2이기 때문에 그게 니은의 기울기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풀이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처럼 정수나 자연수 정도면 내가 계산을 잘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강제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1에서 0을 빼세요. 그러면 3에서 1을 빼면 돼. 그냥 빼는 순서를 지켜줘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거밖에 안 보인 거야. 이 점밖에 안 보인 거야. 이 아래쪽 점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근데 네가 갑자기 봐봐 0,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헷갈려진단 말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고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 그럼 얼마예요? 2.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 그럼 얼마예요? 2, 1. 플러스 3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럼 2분의 얼마? 4 약분하면 얼마? 2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방금처럼 좌표끼리 있을 때 뭐 해주는 거?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분수로 표현하는 거. 얘를 저번에 수업할 때 나중 x 빼기 처음 x, 나중 y 빼기 처음 y 이렇게 수업했었어요. 오케이? 무슨 방식이든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대로 넘어가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서 합이 뭐예요? 합?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겠죠?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야, 기억에 y절편 마삼이잖아. 몇 분이에요? 쉬는 시간을 차라리 적당히 해버리고 한 20분쯤에 빨리 줘버릴게. 오케이? 자, 325번 보세요. 325번. 그 쉬는 몇 분이라고요? 20분에 드린다면 10분 딱 쉬고 올게요. 30분까지 쉬고 다시 수업을 할게. 15분 남았다. 자,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잘 들어야 돼. 목표가 그래프 그리기야. 그래프 그리기. 근데 이게 중학교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는 힘들었거든요. 방법 두 가지 언급을 할게. 이거 잠깐 실발 좀 보세요. 어디 갔니? 있잖아요. 근데 수학쌤이 수행평가 대비 학습지라면서 이거랑 똑같이 수행평가 나오는 학습지를 줬거든요. 그거 모르는 거 있는데 한 개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하나 풀어줄게 좀 이따가. 네. 자, 들어봐. 이제 요 말은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나오거든요. 그때 또 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1차 함수는 말이 이제 함수로 따졌을 때 1차 함수인 거고 얘는 곧 직선이거든요. 오케이? 얘는 직선이야. 직선을 결정하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2개. 어떻게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 무한개. 무한개. 너 왜 이렇게 잘하지? 왜 무한개야? 님 뭐야? 기울기가 안정해지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점이 하나만 있으면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점이 2개가 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2개를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이렇게 제작을 하려면 2점이 필요해요. 그 다음 생각을 해봐. 아니면 점은 하나 있는데 기울기가 결정된 거야. 이런 기울기로 가야 되라고 결정이 된 거야. 그래도 직선은 하나겠죠. 이렇게 되려면 점 하나에다가 플러스 뭐가 필요해? 기울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웃긴 거 알려줄게. 점이 2개 있으면 이 2점으로부터 너는 기울기를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했잖아. 좌표 2개 있을 때 0,1, 1,3 이랬을 때 기울기 구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점 2개 있으면 기울기가 나와요. 결국에 점이 2개 있든 기울기가 하나에 점이 하나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조건이 몇 개 있으면 2개 있으면 직선이 결정돼. 그러면 너는 이 생각을 해줘야 돼. x절편, y절편을 이용한다 라고 했잖아. 맞아? x절편은 x축을 지나는 점이죠. 맞아요? y절편도 y축을 지나는 점이지. 그럼 점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점이 2개 있으면 직선이 결정돼, 안 돼? 돼요. 이번엔 얘가 뭐래? 기울기랑 y절편이랬지. 말이 기울기랑 y절편이고 기울기랑 y절편은 결국에 점이니까 기울기랑 점 있으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에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문제를 읽어봐봐. 뭐를 이용해서 그려달래? 절편 2개를 이용해서 그려달래.
그럼 지금 써져 있는 함수식을 봤을 때 절편부터 찾고 들어와야 되겠죠. x 절편이 있고요. x 절편이 있고 y 절편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야, y 절편은 얼마야? 금방 구할 수 있죠. y 절편 2인 거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y 절편은 2야. x 절편은 y에 0 집어넣는 거니까 0은 x 플러스 2라서 넘기면 x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뭘 찍으면 돼? x축에서는 마이너스 2를 y축에서는 2를 찍어줘야 되겠죠. 맞아요?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찍고 y절편이 2니까 2를 찍으면 되겠지? 그러면 요 두 빨간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렇게 제작되는 거 맞아요? 그냥 빨간색 볼펜은 없으세요? 나오나 이거? 나온다. 야, 뭐? 이게 파란색까지 나올까? 검정색이 안 나와. 네. 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의 직선의 이름은 1차 함수의 이름은 r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정답이 뭐가 돼? x절편 마 2, y절편 2r 되니까 마이 2r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너 절편 구할 수 있으면 그걸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건데 얘들아, 식이 존재하고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프가 존재하면 그걸로 식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야, 남은 건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 좀 가고요. 아, 이것 좀 보자. 327번 봐봐. 이번에 이 그래프를 찾아달래. 절편을 찍어도 되거든? 근데 이번엔 기울기 활용 좀 할게. 나와 있는 식을 봤더니 기울기가 얼마예요?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기울기 1이야. 그 다음 y절편 얼마예요? 2 이렇게 됐지? 그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2,0을 지난 0,2를 지난 요 빨간 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이게 무슨 의미야?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가 1 늘어나면 y도 1 늘어난다 이 말이지. 그럼 지금 요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는 게 2번, 3번 두 개잖아. 당연히 3번이어야 되겠지. 1 가면 1 늘어나는 기울기 1자리가 3번이잖아. 맞아요? 물어볼까? 2번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해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거고요. 3시간. 아직이지? 9번 남았어. 자, 329번 봐봐. 이거 그럼 풀어봐봐. 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절편을 찍어. y절편부터 찍어놓고 x절편을 찾든가 아니면 기울기를 구해보든가. 왜 2번이야? 아, 뭐. 조금 헷갈리죠? 아니, y 절편. 아! 아니, 바본가? 바보다 이거. 자, 여기 y절편이 2예요. 그러니까 너만 가능할 건데 사실 디테일을 안 따져도 기울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2번을 선택하는 게 맞긴 할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보자면 선생님 여기 있는 식의 x절편 찾아볼게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 0은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다 쓸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얼마가 되고 4분의 1x가 2가 되고 x가 얼마야? 8이 되니까 요렇게 찍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우리 그래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남은 친구 마찬가지들이니까 본인들이 쭉 풀어보세요. 마찬가지 337번 봅시다. 이번에 내가 원하는 내용은 1차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생각을 좀 잘해보자. 1차 함수가 되려면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 그럼 여기 써져 있는 식이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좀 하자. x를 분배를 좀 하시면 근데 이거 프린트 다 끝내면 끝이에요. 네, 근데 어차피 뒤에 개념이 있어서 다 어차피 못 끝내. 자, 2a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b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정리를 다시 할게. 2ax제곱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얘네 두 개가 x에 대한 식이다 보니 동량 처리해서 개수끼리 계산해야 되죠. 그치? 그럼 개수 얼마? 1에서 개수 얼마? 3b를 뺄 거고 거기에 x가 붙고 빼기 1인 거죠. 이해가 안 돼. 여기 정리하는 것까지 괜찮았어요? 네. 그럼 봐봐. 얘가 x고 얘도 x지. 네. 동량이지. 네. 그럼 개수끼리 계산하자 원래. 뭐 예를 들어 2x, 3x면 5x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얘 개수가 얼마야? 1. 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3b지. 네. 그럼 둘을 같이 쓰면 이렇게 써지겠죠. 네. 이해해요? 네. 연습을 좀만 해볼까? 이거 지난 시험에 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가로 굳이 가로. 가로를 안 쓰면 이렇게 써버리면 계산하기 어려워. 이거는 그냥 1이 돼버려요.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써요? 그냥 앞으로 우리 계속 저렇게 쓸 거거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입장에서는 뭐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고등 가시면 더 많이 해야 돼갖고 연습은 하시는 게 맞아요. 못 하는 건 안 돼. 네가 귀찮아서 안 쓰는 건 상관없는데. 오케이? 이렇게 두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얘가 1차 함수려면 2차식은 있으면 돼, 안 돼? 네. 그럼 얘는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0. 그렇지, A는 0이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또 다시 물어볼게. X라는 1차는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이 친구는 살아야 된다고. 얘가 살아남으려면 앞에 있는 친구가 0이면 돼, 안 돼? 그럼 이번엔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라고? 얘는 다시 1-3b는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고 b는 3분의 1이 아니어야 되겠죠. 2번.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고 끝날 거야. 천천히 써. 그래서 지금 내가 요거를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상황에서 너가 얘를 보고 1-3b가 아니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쓰는 내용들을 못하는 거는 안 돼요. 연습은 해놔야 돼. 네. 자, 우리 평행이동 얘기 딱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 342번 봐봐.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이라고 끊었어요. 뭐 한다고요? 평행이동한대. 근데 이제 너네가 x축 평행은 안 배워.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 이동을 안 배워 아직. 뭐만 하냐면 y축 평행은 위아래 이동이거든요. 좌우 이동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선행 나가는 친구들 섞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중3 때 지금도 알려줄 수 있는데 정확한 디테일하게 배우는 건 고1, 2학기 때 배워. 지금 교육관이 좀 바뀌어갖고 어쨌거나 그래서 평행이동하는 걸 y축만 배웠단 말이야. 그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이라는 건 그 함수가 전체가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함수가 전체가 내려온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는 식이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원래 있는 게 y는 진짜 마이너스 2x 플러스 b였죠? 빨리 들어 이거. 듣고 있어요. 아니 보라고요 지금. 여기다가 뒤에 얼마를 빼야 돼? 똥. 마이너스 7을 빼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 요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결과가 마이너스 7만큼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전체 결과에 빼기 7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지? y절편은 뭐예요? y 절편이요 지금? 네. 지금 상황에서 y 절편을 얘기했죠. 니네 그리고 요 느낌 좀 있어야 돼. b-7은 결국에 숫자죠. b가 만약에 뭐 9 이런 거면 계산하면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숫자야. 그럼 네가 만약 마이너스 2x 플러스 동그라미 이런 거 있으면 얘가 y절편이었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y절편은 b-7 y절편이야. 일단 그렇게 말 거고, 평행이동을 했더니 그 식이 너랑 뭐 한대요? 일치한대요. 내가 만든 이 식과 저기 있는 ax 플러스 2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랑 뭐랑 같다고? 얘랑 ax 플러스 2랑 같다고. 그러면 x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랑 a가 같아야 되겠지? a는 마이너스 2야. 그 다음 뒤에 있는 요 숫자 얼마예요? b-7이 2라는 뜻이죠? 9. 그렇지. 그러니까 b는 9야 이렇게 되겠지? 둘을 계산하면 정답은 5번이야. 이제 넘겨서 페이지 87페이지 볼 건데, 여기 개념까지 하면 우리 함수 개념이 끝나요. 오케이? 왜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어떡해? 수업 왜 끝나요? 함수 개념이 끝이고 오늘 수업도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차 함수 문제풀이 조금 하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월달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 5월 교재 쌤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주시면. 아 그래 그거 하나 하고 하자. 문제가 뭐예요? 진주는 주말에 내려올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요? 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여기 두 개요? 저 그거 거기에 그거 있어요. 막 먹터나. 자 우리 요 페이지 하나만 딱 하고 끝냅시다. 못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1차 함수를 결정할 건데 여기에 문자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A랑 B 두 개 있는 거야. 그럼 A랑 B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죠. 뭐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봐봐. 앞에 있었던 A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앞에 있었던 A를 뭐라 불러요? X. 기울기 이렇게 불러. 아니, 집중력이 말이 안 돼. 빨리 10분만 집중해. 명. A는 뭐라고요? A 뭐야? 기울기. 기울기. B 뭐야? Y절편 이렇게 된다고. 기울기랑 Y절편인데, 자 지금 얘가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A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작으면 이랬잖아. 맞아? 야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기울기가 플러스다 이 말이죠. 맞아요? 기울기가 플러스면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증가해야 돼요. X가 늘어날 때 Y도 늘어나니까 증가야. 집중해봐. 아니 너무 빠르게 집중. 아니 이게 집중 안 하니 보이서 그래. 얘는 종경 매네라 자. 매네라래요. 다시 들어봐.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야 감소야? 17. 기울기가 증가하면 감소야. 아니 반대로 말했는데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야 감소야? 증거. 증가야.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 감소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증가라는 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예요. 이게 증가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감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A에 따라서 오른쪽 위로 갈지 오른쪽 아래로 갈지를 구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인데 B라는 친구의 부호에 따라서 야 여기서 B가 누구였다고? Y절편이었다고. Y절편이 플러스면 위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면 아래에 있겠죠. 어이.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면 Y축과 양의 부분에서 만나고 음의 부분 이 얘기 당연한 얘기겠죠. 9분 남았다.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 모형 4개 보여요? 구분이 돼야 돼. 나중에 문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안 주고 이렇게 그래프 1번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봤더니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야. Y절편 양수야 음수야? 음수. Y절편 양수. 양수야. 0보다 높은 데 있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이 대답이 나와야 돼. 다시 요거 봐봐. 요런 근데 왜 거. 그걸 가리는 거야? 이거 보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요. 얘를 주고 이걸로 지지고 볶은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가. 말했네. 오케이?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 증가야 감소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감소인 음수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니네 아직 증가감소 개념이 정확히 없어서 그런데 증가한다라던가 감소한다라는 건 우리 x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는 거야 일단. 오케이? 오른쪽으로 갈 때 떨어지면 감소야.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면 증가야. 네. 오케이? 근데 네 시간당 성적으로 생각하면 돼.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점점 높아지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x가 감소하면 그거를 안 본다고 우리가 대부분. 이게 정확히 개념을 배울 때 x 감소하면 y 감소하니까 지는 거예요? 봐봐. 이 상태에서 만약에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죠. 근데 감소라고 배우진 않아요. 증가라고 배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x가 감소하면 y가 감소하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얘기는 어차피 안 해. 왜냐면 증가 감소의 정확한 개념을 배우려면 고2가 돼야 되거든. 고2 2학기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잖아요. x는 무조건 증가로 치자고요. 일단 시간이 흘러간다고 치라고. 시간이. 네. 오케이? 그거에 따라 올라가면 증가고 그거에 따라 떨어지면 감소야. 그래서 이렇게 딱 주면 얘가 증가야 감소야 물어보면 그냥 감소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개념인 거야. 오케이? 쌤 왼쪽으로 증가하는데요 그 말을 하지 말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감소인데 감소면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 지금 y절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y절편. 플러스. y절편이 얘인 건 알죠? y축과 만나는 거.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0보다 높은 데 있으니까 플러스야. 그래서 a는 음수고 b는 양수야.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보호 판단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모르겠다. 2번 좀 봅시다.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네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평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일단 평행한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니네는 이렇게 그림으로 알고 있지. 평행한 거 이렇게 알고 있지. 네. 맞아? 그럼 얘를 이제 숫자로 따지면 이 생각이 들어야 돼. 만약에 봐봐. 한 녀석은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면 만나버리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평행한다라는 말은 곧 기울기가 같다가 돼버려요. 너가 말하는 속도랑 같은 의미일 거야.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 이게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으면 같은 데는 거. 아, 요걸 보셔야 돼. 봐봐. 요 순간의 기울기랑 이 순간의 기울기를 보면 두 녀석은 위치는 다르죠. 네. 근데 올라가는 속도들은 똑같지. 네. 얘네들은 평행이고 우리가 다른 말로 기울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평행한다를 보면 뭘 해석해야 된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위치까지 같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일치. 일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기울기도 같고 플러스 위치도 같은 거야. 그럼 위치를 결정짓겠다라는 건 지나는 점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위치가 결정되려면 지나는 점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봐봐. 평행 또는 일치야 이렇게 돼 있고 둘 다 기울기는 같아요. 그런데 y절편이 다르거나 같거나 이렇게 있지. y절편이 다르다라는 건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맞아요? 기울기만 같고 위치는 다르면 평행이야. 다시 기울기가 같고 위치도 같으면 y절편은 뭐라고 읽으라고? 위치라고 읽으라고? 그러면 일치야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그럼 식으로 봤을 때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야? 여기 개수가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A랑 C가 같은 상황에서 B랑 D만 달라주면 평행이고요. 오케이? 다 같으면 일치. 다 같으면 일치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지. 끝.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끝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